저는 진료실에서 다이어트 환자를 볼 때 환자들에게 운동에 대해서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던 운동을 가볍게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살을 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근손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안 했을 때 생기는 근손실의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1년에 0.5에서 1% 정도의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체중의 0.5에서 1%의 감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의 0.5에서 1%의 감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25에서 30kg 정도가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6에서 20kg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1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근손실 양은 남성은 0.3kg, 여성은 0.2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운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나 오늘 운동 안 하면 근손실 와서 요요 올 거야 라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손실은 나랑 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손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이스는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육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몸에 근육이 25kg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5kg은 벽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시 생성이 되고 어느 정도는 다시 근육세포가 소멸되면서 25kg이라는 동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근손실은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풋이 줄어들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 불균형인데요. 단백질을 아예 배제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식품만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인풋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손실이 오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인데요. 여러분들의 칼로리 섭취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아웃풋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생기기 쉬운 거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이 바로 수면인데요. 왜냐하면 수면의 양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면 근육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손실이 생기기 쉬운데요. 되도록 6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운동 부족과 근손실은 그렇게 큰 관련성이 없고 어떤 식단과 수면 패턴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가 훨씬 더 근손실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은 원장님 그래도 운동을 하면 살이 더 잘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의 논점은 체중 감량이지 운동량 증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는 쓰는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즉 운동보다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식단의 중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다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1, 2주 정도는 잘 버티는 경향성이 있지만 3주를 지나면서는 한 번쯤은 식욕이 폭발하게 되어 있고 이때 운동까지 함께 하고 계셨다면 식단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이어트 전체가 휘청거리는 결과를 쉽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한 가지 경우라면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후는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딘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거나 자고 있지 않은 이상
음식 섭취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는 몰두하지 않고 자지 않더라도 가벼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먹지 않는 행동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주 5회 이상, 거의 매일이죠.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운동 횟수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분들께는 주 5회의 운동은 유지하되 한 번 갔을 때 운동 시간을 줄인다거나 운동 강도를 줄일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손실을 얻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손실이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동은 아예 배제해도 될 만큼 식단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이 운동 횟수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올 것 같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체중을 줄여주는 요인에 집중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고 싶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 궁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살 빼드림이었습니다. 안녕.